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9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이천스문의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인권포럼 개최.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하 경기남부옹호기관 은 지난 5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이천스문의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인권포럼 이하 인권포럼을 진행하였다. 올해 인권포럼은 운 세계장애인의 날 12월 3일 기념 장애인 공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남부 지역 장애인 학대 등 권익 침해 현황과 추세에 대해 경기남부옹호기관 송남영 관장과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한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함께 발제했다.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 좌장을 맡고 김용진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박민서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현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형진 협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송남영 관장, 경기남부옹호기관 은 경기남부 지역 장애인 학대 현황을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등 권익 침해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제했다. 김동기 교수, 모건대 사회복지학과는 기존의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김용진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은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추가 설치 또는 분소 설치, 인력 확충, 독일의 모니터링 센터를 예시로 피해장애인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민서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법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이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 강화 피해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 등 포함한 사법지원 범위 확대와 장애인 경제적 착취 현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박현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은 장애인 학대 예방이 날 기념일 제정과 경기 동부지역의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형진 협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은 지역권익공호기관이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전달체계 및 시근고 희망복지지원단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피해장애인 회복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단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포럼을 마치며 김영의 과장,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활성화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종사자를 응원한다라며 토론 내용에 공감하였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2월 6일 금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 시상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가족과 활동 지원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품 공모는 지난 10월 16일 수부터 11월 8일 금까지 약 3주간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총 65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적합성, 충실성, 표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총 30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5편, 참가 2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작 30편 중 최우수 작품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겪은 막내 아들과 가정에서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 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사례의 작품과 심한 도전 행동으로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 봄날의 햇살 사례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최초의 공모전으로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공모전 수상작을 사례집,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수도권 등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내 주요 지하철 역사의 홍보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9개 지방자치단체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2월 6일 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평균 약 42만 원, 2024년 기준을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별표 쌓인 2024년 시범사업지역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문화, 교육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두 차년도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신규로 도입하여 개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및 발달재활 서비스까지 4개로 확대한다. 참여자는 4개 서비스 중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는 서비스 총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서비스 수급 자격을 갖는 경우 어느 한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수급 자격을 갖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그중 일부를 발달재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확대 모델을 통해 개인 예산 기초 바우처가 확대되면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표 쌓인 2025년 정부 예산안의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 예산 금액, 급여의 20%는 활동지원 44.9만 원, 월 평균 135시간 지원 가정,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43번지 9만 원, 기본형 가정,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21번지 9만 원, 월 66시간 지원 가정, 발달재활 5만 원, 월 25만 원 지원 가정. 별표 쌓인 예시, 활동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기본형, 수급 자격을 갖는 장애인의 개인 예산 금액은 88.8만 원, 44.9만 원 플러스 43.9만 원.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연말까지 공모 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 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복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2월 5일 목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는 2020년 도입되어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제주시, 경기 양평군, 서울 관악구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전남 영광군 등 9개 지자체가 지역우수상을, 충북 단양군 서울 마포구가 분야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 양평군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YP 행복콜을 운영하였다. 서울 관악구는 관내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의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경사로 설치 시설을 관악구 우리 동네 스마트 지도에 반영하는 한편 기사를 읽어주는 기능을 포함한 장애인 디지털 정보 신문을 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 군구의 구체적인 사례는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